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종시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신호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과 7월에 이제 굵직굵직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또 그 이후에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 연일 부동산 시장은 번개가 치는 어두운 날씨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분위기는 소위 잘 나간다는 지역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물론 거래가 잘 안 되고 매수세가 많이 줄고 거래량이 확 줄은 건 맞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거래가 하나 둘씩 이루어지면 신고가를 갱신하는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가 정신을 번쩍 들 만큼의 이제 번개가 치는 약간 비 오는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의 중소 지역들은 그간 언제쯤 햇빛이 비춰질까 하는 날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금 이제 비가 내리거나 더욱 어두워지는 날씨를 반영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방의 중소 지역들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번개가 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먹구름을 비켜내고 광명을 밝히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그런 환상적인 곳이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바로 세종입니다. 이런 세종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신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도 그런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세종시의 모습을 간과하지 말고 파헤쳐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특히나 세종시에 지금 숨겨져 있는 중요한 신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종시 전국 거래량 순으로 지금 출처는 부동산 지인 프로그램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거래량 순으로 지금 보자면 지금 이거는 8월 21일 데이터예요. 제가 왜 이거를 들고 왔냐면 최신 거는 지금 9월 1일 데이터가 업로드 됐거든요. 지인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요번 주까지 지난주부터 요번 주까지 이제 반영이 되는 걸 넣어봤더니 지금 코로나가 심각 2.5 단계에서 거의 3단계까지 한 수준으로 지금 그 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분위기가 확 반전이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을 하면 사실 부동산 시장의 모습만으로는 보기 어려워서 오히려 그 전 데이터를 보는 게 같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8월 21일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 전국 거래량 순에서 세종이 거래량 1순위 1위예요. 그리고 거래량은 1177이고 월평균 거래량은 336이에요. 근데 2위는 부산이죠. 부산의 거래량은 6090이에요. 세종의 거의 6배 달하죠. 월평균 거래량은 3610, 훨씬 많죠. 근데 왜 부산이 그럴까 보면 비율이 달라요. 세종시는 거래량 나온 거에 비해서 매매 거래량 비율이 350%예요. 350%. 부산과 비교하면 2배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전국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세종이 뜨겁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의 수치를 반영을 딱 했더니 어떠세요? 자,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만 있었는데 퍼렇고 초록색, 노란색이 있죠.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여기가 매매고 여기 전세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라에서는 빨리 매도를 해라. 다주택자들 빨리 매물을 내놔라. 1인 법인들 다주택자 다 내놔라 라고 하지만 매수세가 없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더 시작이 되면서 거래량이 더 없어졌거든요. 그래도 지금 매매건에서 이 지도 안에서 지금 보이는 건 세종만 초록색이 아니고 지금 주황색 정도 돼 있죠.
그나마 세종만 주황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얘는 비율이 132%. 그 다음에 거래량 순으로 봤을 때 전남인데 전남은 77%니까 거의 얘도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은 지금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움직임이 크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가격 증감률을 봤어요. 이거는 9월 1일까지 통합된 데이터로 볼게요. 세종이 가격 증감액이 평당 29만원 정도가 올랐고 서울은 13만원 정도가 올랐네요. 서울이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세종이랑. 서울 밑에는 바로 3위는 어디예요? 대전이죠. 3만원 올랐대요. 3만원, 10만원 차이 나고 10만원 차이 나고 2배 정도 차이 나고 2등이랑 세종은 증감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증감률로 봤을 때도 서울, 경기, 세종, 대전 요런 대구 요런 애들만 지금 잘 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국 매매 거래 완료 비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9월 1일까지의 데이터를 반영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매매 거래 완료 비율을 보자면 어때요? 순위권 내에 세종이 있나요? 없는 게 보이시죠? 10위권 안에도 세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앞서서 살펴봤던 데이터로는 거래량에서도 1위, 가격 증감률에서도 1위였는데요. 전국적으로 매매 거래 완료 비율로 봤을 때는 성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는 뒤에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했을 때 지금 매매 거래 완료 비율로는 충남 홍성군이랑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최근 경기 김포랑 광주가 또 워낙 자주 뉴스에 등장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이 매매 거래 완료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특히나 김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충남 홍성군 같은 경우는 실수요가 좀 많이 따르는 지역이고 경기 김포시는 실거주도 따르지만 지금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김포가 이렇게 매매 거래 완료 비율이 2위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포시의 특성인 것 같아요. 거래가 되게 많이 돼도 그거를 충분히 받쳐줄 만큼 공급이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단지도 많고 한 단지 안에서도 매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6.17 대책 발표되고 나서 김포로 다들 몰려갔을 때 거래가 엄청 많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래가 많이 됐지만 그만큼 또 공급이 되는 그 물건들의 개수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아직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시계열을 한번 알아볼게요. 시계열을 보면 시뻘겋죠. 제가 아까 날씨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은 진짜 신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지금 광명이 잦아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이 시계열을 보면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1이나 2가 그러니까 5 미만으로 거의 막 움직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세종은 시종일관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오름폭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이 지수의 그 의미가 일정 시점, 만약에 2019년이라던가 2020년 1월 1일이라던가 이런 기준 시점, 제가 이걸 확인을 못했는데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5억이 있다. 그럼 그 아파트가 5억이다. 그러면 그거를 100이라고 놓고 그 이후에 가격이 올랐으면 101, 102, 103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99, 98 떨어지는 건데 지금 6.17 대책 이후로 나타난 지수가 110점 KB 국민 시계열로 봤을 때는 지금 110.46이에요. 근데 지금을 보면 126.29라는 거죠. 거의 16 정도가 점프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인 지수로만 보면 세종시만 보여지는 지인 지수를 보면
지금 6.17 대책 발표 이후로 127이었는데 지금은 146이에요. 거의 20이 점프가 됐죠. 세종은 대책과 상관없이 오히려 더 뜨겁고 계속 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빨간빛이 진짜 그 먹구름 사이로 햇볕이 쫙 내리쬐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어쨌든 그렇고 여기서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지금 세종시 1년간 변동률을 이제 호객노노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세종시가 1년간, 지금 올해 1년이 거의 코로나로 점철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불이 다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거래량을 이 그림과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 고운동, 아름동, 도담동, 중촌동이 지금 이 4개가 서로 이렇게 이런 모양을 이루면서 지금 상승률이 높죠. 변동률이. 그 중에서도 아름동이 67.6%로 가장 높은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선 부분 뜯어볼 텐데 여기를 먼저 봐보세요. 고운동, 아름동, 도담동, 중촌동 여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세종시 8월 거래량이에요. 어때요? 고운동, 아름동, 도담동, 중촌동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고, 그 밑에 오히려 다정동, 어진동, 나성동 이쪽이 오히려 거래량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가는 애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집주인들이 앞으로 가격이 더 갈 것 같으니까 물건을 안 내놓고, 설사 물건을 내놓더라도 나 이거 살게요, 계좌번호 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아니야, 나 그냥 안 팔래. 그리고 물건을 걷어들이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변동률과 거래량은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2015년, 16년도 그때 막 거래량, 공급량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때도 먼저 갔었던 애들이 이제 아름동, 도담동, 고운동 다정동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보람동, 소담동, 반곡동 이쪽으로도 가격 번짐이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세종시가 다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다시금 메인 지역이 다시 한번 쫙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서울도 어때요? 메인 지역 강남 3구가 먼저 오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가격 번짐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도 이전 호재로 인해서 그렇게 가격 번짐이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얼어있고 어둡고 뭐 이런 건 맞지만, 어디나 너무 안 좋더라도 계속 가는 애들은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애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가져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조금 고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당장 세종을 사라 이런 건 아니에요. 우선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여기서 기회가 있을까를 엿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내가 이 시기를 놓쳤어 라고 후회가 되지 않게끔 잘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상반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못하겠지만 이렇게라도 좀 확인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오래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물 동향을 보면 어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7월달 말부터 매물 거래 완료가 점점 줄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말까지만 해도 1068건수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이 745, 그 다음이 584, 그 다음이 250,
그 다음이 지금 208인데, 아고고, 거의 반, 요런 느낌으로 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딱딱딱 반씩 떨어지진 않는데, 매물 완료 건수가 점점 좀 줄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매물이 한 개 거래가 될 때마다 가격 상승폭이 점점 커질 수 있고, 거래가 안 되지만 거래가 됐다 하면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도 보면 전세는 586, 465, 497, 464, 421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전세는 안정적으로 이만큼은 거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종시가 사실 처음에 가격이 쫙 가지 못했던 것은 공급 물량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 이런 전세 수요를 이렇게 바로바로 받을 수 없는 분위기여서 약간 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에 아까 호갱노노 출처로 봤었던 데이터 중에 그 변동률과 거래량이랑 같이 우리가 유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집주인들이 지금 가격 변동률이 크고 좋은 데는 잘 물건을 안 내놓고 걷어들인다 라고 봤을 때 세종시 매물 거래 완료 순으로 봤을 때도 그거랑 똑같이 나타나요. 지금 세종시 매물 거래 완료 순이 이게 부동산 지인 프로그램의 가장 제가 봤을 땐 활용하기 좋은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매물 완료 리스트,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 세종시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래하는 물건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지금 순서대로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세종시에 나타내는 매물들의 거래 완료 높은 순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게 1부터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라고 돼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까지 이런 애들이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아마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거래량이랑 비슷하게 메인 지역들은 없고 거래량이 많았던 그 가격 번짐을 받아서 나중에 메인 지역 이외 외곽 지역에 있는 단지들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메인 지역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서울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호재를 가져왔을 때 집주인들, 세종의 메인 지역에 있는 집주인들은 매물을 안 내놓고 있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승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이 매물 거래 완료 순을 봤을 때도 그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세종시를 보면서 항상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김승호 저자님의 그 김밥하는 CEO의 김승호 저자님의 그 김승호 사장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글귀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세종시를 볼 때마다 이 글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생각은 경기보다 우선한다. 호경기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우리는 늘 순풍을 기다리지만 인생이든 사업이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순풍이 무슨 쓸모가 있으랴. 지금 사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생각을 바꾸면 이런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 남편이 이제 주식을 조금 하는데 이렇게 잘하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많이 갔다라고 하면서 올해 주식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사실 부동산도 그래요. 올 초에 어때요? 116 대책 이후에 돈을 벌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단타를 쳐서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6.17이나 7.10 대책 전에 법인으로 집을 사놨던 사람들은 어때요? 물론 종부세가 걱정될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오는 취등록세 8%, 12%를 걱정하지 않고 이미 매수를 해놓은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그 부분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무엇이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렵지만 돈 벌기 좋은 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순풍을 기다리지만
순풍이 온지 모르게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고, 순풍이 와도 활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불경기까지 순풍이 오지 않는 그런 불경기 시즌에도 내가 투자를 잘해서 돈을 잘 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서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블로그에 올려놓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